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2차 전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요즘 2차 전지 관련하면 중국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 2차 전지 관련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관세 정책,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 관련, 리튬 관련된 이슈들을 좀 부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워낙에 중국에서 저가에서 철강도 그랬듯이 저가에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무역에 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겐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슈에도 우리나라 2차 전지엔 혜택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면 앞으로 지금 미국하고의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2차 전지는 그러한 수혜주로도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좀 길게 본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간 게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이죠.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길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길게 이렇게 보면 아직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배터리를 규제를 하는데도 기업들도 그래요. 지금 미국의 배터리 전기차 성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테슬라가 견제를 통해서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라든지 한국에 대한 반도체에 수주를 해줬던 것처럼 그전에는 중국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슈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수혜되는 기업을 봐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삼성 SD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리튬 기업의 여러 가지 주가에 대한 호재들 그리고 이제 계약건들을 봤을 때 좋은 흐름이 아직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삼성 SDI는 21만 5천 원 가족 지킴선 유지를 하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한 바도 있었는데요. 유지가 되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23만 원 돌파를 하면 현 구간대에서 또 갈 수 있다. 여기에서 각도가 커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또 ESS도 관련돼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ESS, 이 관련 이슈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이제 지역에 대한 에너지 산업들에 대한 저장 장치 이런 이슈가 앞으로 이 시장의 판도를 달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에너지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 관련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은 그런 이슈와 수혜를 받고 있고 기술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데 과거에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지난번에 한번 한 차례 공부를 한 바가 있었는데 한 번 실패하고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러나 두 번째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15만 1,000원 가족 지킴선으로 체크했고요. 16만 5천 원 돌파하잖아요.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사실 좀 끼가 있어서 표시는 추세형이지만 급등형과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먼저 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었다면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력성이 상당히 더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관련 이슈.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그걸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그런 회사예요. 최근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는 대장주는 생각 안 해요. 대장주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러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큰 종목들 있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 다 못 드리겠지만 에코프로 이 형제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중앙첨단 소재는 참고적인 흐름이고 여기서 급등기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9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3,500원 체크를 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처럼 큰 종목들, 기관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이런 중소형 기업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엔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전해질 관련해서 정말 상승 흐름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때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쉬었고 지금은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 저도 제가 그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거리는 짧지만 LFP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 엔캠 같은 경우는 북미에 LFP 전액을 공급을 해요. 그 공급에 대한 본격화가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 엔캠은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우리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요 배터리 제조사하고의 또 앞으로의 협력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그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이 엔캠은 77,000원 가족지킴선 보고 88,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했죠? 음봉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내일 음봉 나오는 거 보면서 이 가격에 대한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은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강원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한 차례 상승 파동 이후에 지금은 기간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강원에너지는 여러 가지 이슈나 좋은 재료도 있는데 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했던 건 뭐냐면요. 이 관련 에너지 결국 ESS도 에너지 관련 이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강원에너지는 미국의 SMR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에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가가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옆으로 횡보해 줍니다. 무수수 산화리튬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 이슈에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 가격대는 12,400원 가족지킴선 저는 체크를 했고요. 13,500원 돌파를 하면 좀 더 강한 추세형, 급등형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거래량이 정말 끼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역시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종목은요, 제가 이제 테마주를 공부를 하면서 네. 대장주의 역할을 보면서 참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투자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꺾이면 다른 종목들이 꺾이기 때문인데 지금 이 하이드로 리튬은 좀 위험한 종목이기도 해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약간 그 리스크한 모습이 있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저는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종목을 보면서 테마주를 보시기에는 좀 좋아요. 왜냐하면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 기준을 설정을 할 때는 2,600원 가족지킴선을 보시고 3,100원 돌파를 하면 관련 섹터들은 더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꺾이죠? 그러면 조금 더 리스키하게 좀 거리를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공부했던 섹터를 볼 때 대장주의 역할, 수급에 대한 역할 지표로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하나의 지표로서 좀 활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또 많이 기다렸었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미국에서 중국을 좀 압박하는 카드 가운데 하나, 생물보안법 이걸 재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참으로 다행인 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수혜를 받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미국이 이렇게 동물, 제약 이런 이슈에 의해서 중국도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동안에 중국이 너무나 저임금을 통해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독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걸 재분배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우리는 제약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체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서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떠한 흐름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좀 지켜보면 100만 원 이상으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거의 100만 원 근처까지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무거워요. 워낙 무거운데
늘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7천억 투자 일라엘리의 미국 공장 인수 추진까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정체의 불확실성 완화되는 그러한 이슈도 있고, 따라서 제약주들을 우리가 볼 때 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주가가 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성보다는 중장기, 장기적인 그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지금 오늘 이 가격을 체크한 이유는요. 제가 이제 그림 형태는 좀 다르지만 삼각형에서 전저점에서 돌파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01만 원을 이제 가족지킴선으로 봤고 106만 원을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쭉쭉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이오 두 번째 종목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정말 조정이 좀 깊게 나와서 다른 종목들 달려갈 때 왜 이렇게 쉬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회복은 했지만 지금 구간 전략이 정말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 진짜 셀트리온은 네. 진짜 너무나 누구나 관심을 갖고 싶어해요. 지금 셀트리온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적도 좋아지고 이슈도 좋은데 모멘텀도 있는데 매번 가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은요 단기 종목이 아니고요, 그냥 장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같은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16만 6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정도 주고 상승도 주고 또 흔들었다가 재상승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7만 5천 원을 돌파하면 추세적인 흐름인데 단점도 있어요. 네. 이렇게 대형주들은요, 여러분들 지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밀리게 되죠. 빠집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긍정적으로 봤지만 지수가 밀리면 이런 대형주들은 같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면서 체크하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거의 이평선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힘을 좀 웅추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방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규모 의약품 공급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그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의 네. 흐름을 보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좋지가 않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미국하고의 중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이런 그 업종들이 좋은 재료로 발전이 됐을 때 이런 종목들이 더 날아갈 수 있을 가능성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한 거지.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이 주도주가 아니에요. 공부 차원에서 우리가 제약주를 체크했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원전, 전기, 전력, 2차 전지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다만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미국에 대한 제약 이슈가 나타날 때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날아가거나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걸 체크하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고 추적을 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 전략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이 오스코텍은 그나마 다른 종목들보다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고 한번 쭉 상승했다가 눌렸어요. 제가 네. 좋아하는 삼각기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넥스트 렉자라의 임상 돌입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폐암 그 임상 1 실험을 하고 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또 한 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저는 현 구간대에서 저점에서 밀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밀리지 않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만 원 가족지킴선 3만 2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생물보안법 재추진 관련돼서 바이오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인사이트 세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미중 간의 분쟁 관련돼서 우리나라 또 반사이익 기대감이 생기는 바로 해적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좀 많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재룡산업하고 대한전선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게 진짜 그 중국 때문에 우리가 좋은 호재를 받고 관련주들이 가는데 진짜 중국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한알령 기대감이 있는 중국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쪽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체크해서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종목에 대한 전략을 체크하고 이럴 땐 이러한 테마주들 중심에서 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재룡 전기도 있지만 재룡 산업도 잘 달려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정말 화끈하게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재룡산업도 제 전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남북경협주는 제 전문이라고 했고 한 번도 남북경협주에 대한 테마를 그냥 보내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 재룡산업 남북경협주였어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송전 전기를 이제 북한에 준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전선, 에너지, 원전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룡산업도 지금 구간의 남북경협주가 아닌 결국 전기, 전력 이런 쪽에 수혜가 되고 있는데요. 송배선 관련해서 전력기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 그리고 AI 전력 수요 확대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전선, 전기, 그리고 원전,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야기하는 에너지 이런 쪽이 지금 계속 미국이 원하는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관세 협상한 이후에도 미국이 우리에게 2천억 달러, 1,500달러 그 펀드 조성하는 이유가 다 이쪽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소외받은 느낌이야. 난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지라고 하시는 분은 이러한 업종 섹터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거 진짜 모르시면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공부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를 꼭 한번 해보세요. 오시면 여러분께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재룡 산업에 대한 흐름을 네. 전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격으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7,100원 가족지킴선인데 전고점에 음봉이 있단 말이에요. 네. 추격할 필요 없어요.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의 마음으로 음봉 기다리시는 전략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7,100원 가족지킴선 7,6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GNC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에너지 있게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이런 종목은 좀 약간 안정적인 흐름이고 오히려 일궈내기가 더 좋은 그런 모습인데 지금 GNC 같은 경우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에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고점의 흐름 돌파 직전까지. AI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네. 주가가요 여러분들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포인트에서 밀리지 않고 돌파를 하면 그동안에 상승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시장이 조정 줄 거라고 안 보고 네. 상승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동종목은 33,500원 가족지킴선 유지가 되면 추세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38,000원 돌파를 하면 이 종목 또한 레벨업이 돼서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LS가 되겠습니다. LS 관련된 그룹의 지주사가 되겠는데요. 상승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온 이후 지금 눌림 과정에 있긴 한데 자, 지금 구간에서 정말 중요한 변곡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 구간대에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네. 하락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또 급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수주도 참여도 했고요. 또 해적 케이블에 대한 중국 업체 차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이렇게 저점에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 잠깐 조정기이고 급소에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상승 추세인데 아직 거기에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6만 원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위쪽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위쪽으로 돌파할 때 17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면요. 네. 그대로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대한전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선, 전력, ESS, 원전 이쪽은 좀 계속해서 관심 좀 가지자라고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좀 나왔다가 윗골을 좀 달았는데 이 부분은 종고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고점 부분에서 매물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돌파할 수가 없어요. 네. 한 번에 돌파하려면 임팩트 있는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도 한알영만 빠르게 좀 수익 실현하고 나서는 이런 전선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대한전선은 여러분들 우리 국내에서 LS전선과 함께 빅2예요. 정말 원투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너무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16,000원을 가족지킴선으로 체크를 했고요. 17,500원 가격대 과거의 매물대가 두꺼워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추세적인 흐름이 줄 가능성이 크다. 저도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적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 흐름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혹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화장품 섹터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가면서 네. 실적들이 좀 나왔는데 실적은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기대치보다 못하다 안 보니까 정말 줄줄이 하락이 깊게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자,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길게 좀 볼 수 있는 이슈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화장품주에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앵커님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 실적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화장품. 두 번째 섹터는 시진핑 주석이 또는 한알용 이슈로 움직여주는 화장품이 있는데 네. 지금 달바글로벌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지금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에 못 미치다 보니까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한국콜마는 제가 볼 때는 경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 구도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악재로 보고 실적이 더 좋아지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자, 화장품 관련해서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계속된 의견과 함께 어떻게 보면 선반영 좀 되었다라고 또 보이면서 이렇게 실적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을 때는 오늘 같이 조금 장대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고 하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첫 번째 종목 달마글로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도 이 종목은 간단하게 조금 살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또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달바글로벌이요. 현 구간대 반등 못하면 더 하락할 거라고 봐요. 네. 달바글로벌 실적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 승무원 미스트라고 그래서 그 미스트가 매출의 반 이상 차지합니다. 어허. 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작품에서도 이제 고르게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한 그 제품에서 매출이 너무나 집중되다 보니까 혹시나 그게 이제 화장품도 유행이 지날 수 있죠. 그럼 유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요 18만 5천 원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요 구간에서 반등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6천 원 돌파하는 걸 보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네. 자,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한국콜마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재차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연 이틀 두 번의 음봉이 정말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맨날 공부하면서 앵커님 네. 과화만사성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콜마는 일단 과화만사성이 아니에요. 집안 싸움,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이거 어디 뭐 내부가 이러는데 바깥 일을 잘 하겠습니까? 아하.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고 어느 정도 내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화장품주 좋은 거 많아요. 물론 한국콜마도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지금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싸우는데 이게 주가가 좋겠습니까? 장대 이 음봉은 좀 저는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7만 8천 원 구간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에 실패를 하면 이러한 종목들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82,5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집안 싸움하는 종목들은 더 빠지고 네. 그 돈들이 한알령 관련 테마주 사장품주들로 몰렸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방금 본 종목들과 좀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정말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 구간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코스맥스가 가장 억울한 사례예요. 어허. 왜냐하면 2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너무나 좋았어요. 진짜 너무 실적이 좋은데 그럴 거면 좀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근데 3분기부터 혹시 안 좋아지는 거 어떡하죠? 이런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오늘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면 우리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장대 음봉은 시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돌파하는 걸 봐야 돼요. 24만 2천 원 돌파하지 않으면요. 이 종목도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2만 8천 원을 유지하는지를 보시면서 기술적 반등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돈에서 좀 나와가지고 그 테마주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돈들이 파방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빠졌다고 해서 화장품 전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뭐 큰 종목들 중에서는 실리콘2라는 종목도 정말 깊은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 또 어떤 섹터와 종목을 지켜봐야 될지 급등주 시그널 오늘 뽑아오신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일까? 그러네요. 네. 역시나 최근 시장 흐름이 간망세가 좀 짙은 종목 장세예요. 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수급을 좀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종목을 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그래서 그랬나요? 최근에 우리 픽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그렇죠. 생겨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기보다 개별 이슈, 뉴스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종목을 체크를 했으니까요. 가격 전략 바로 보시면서 체크를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좀 원전 관련의 상승 흐름이 한번 가파르게 나온 이후에 지금은 눌림 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구간 속에서 좀 제대로 잡으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종목들 중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원전, 전력, 전선 이런 쪽에서 돈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해외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가 30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감시 제어 시스템을 공급을 해왔어요. 30년간이요. 그래서 원전과 이렇게 우리 기술은 늘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한번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준 그런 상태인데 밀림이 없네요. 지수가 좀 흔들리고 밀려도 자리를 잡아가고 수급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슈라든지 수주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3,600원 가족치킨선, 3,900원 급등형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켜볼 급등주 시그널 종목은 바로 블루엠텍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제약 바이오 쪽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블루엠텍은 여러분들 위고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위고비 네. 유통하는 회사예요. 진짜 이 위고비 유통을 해갖고요.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졌거든요. 얼마나 좋았냐면요. 지난해 매출이 5억이었는데요. 올해 5월만 해도요. 90억. 위고비 하나 때문에. 네. 그런데 일라일리에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 제품 이름이요. 마운지로인데 이것도 네. 아시죠?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비만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 위고비 때문에 정말 그 5억 매출에서 90억까지 한 달에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매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위고비 저도 이제 전 안 해봤지만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신제품도 시장에서 좀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그래서 그런지 안 밀려요. 여러분들 보면 한 차례 상승을 줬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횡보를 해주는데 자리를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뭔가 숨차듯이 이렇게 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4,900원 가족치킨선 5,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급등주 시그널 세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휴림 로봇이 되겠습니다. 로봇주 관련해서 뭐 오늘도 그렇고 종목 몇 개가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다가 윗꼬리 달았다가 강하게 나왔다가 윗꼬리 달았다가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휴림 로봇은 일단 산업용 로봇 관련 이슈가 로봇 관련주이기도 해요. 네. 로봇 관련주가
어떤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데 휴림 로봇은 일단 2차 전지 관련 이슈도 있어요. 물류 자동화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이큐쉘하고 전략적 업무 협의를 했어요. 네. 이큐쉘은요. 2차 전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2차 전지 성장이 있으면 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체크한 이유는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고 움직이거나 튀는 패턴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다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 흐름이었다면 네. 지금 이 휴림 로봇은 바닥에서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밀릴 수도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6거래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새로운 패턴 공부를 목적으로 오늘 휴림 로봇을 체크했고요. 2,300원 가족 치킨선 2,600원 돌파하면 급등형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